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순서 트랙 D2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의 틀을 깨다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던 에듀테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융합하면서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또 학교라는 틀의 다양한 일상생활로 교육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AR, VR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의 패러다임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 이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담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육군교육사령부의 이희남 중령님께서 육군 교육 훈련 기술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희남 중령님은요,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이 첨단 기술을 육군 교육 훈련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1998년 임관 이후 전후방 부대에서 지휘관을 역임하셨고요. 분석 평가와 시뮬레이션 등 전문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 분석과 또 비용 분석을 수행하셨고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담당하는 육군 전투 지휘 훈련단에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과 또 운용을 담당하셨습니다. 자, 이남 중령님의 발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교육사령부에 근무하는 이남 중령입니다. 저는 오늘 군의 교육훈련에서 활용되는 시뮬레이션과 에듀테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육군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군 교육훈련의 개요로부터 LVCG 시뮬레이션과 최근 동향, 미래 교육훈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의 교육훈련은 민간의 교육훈련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의 교육훈련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병과 학교와 훈련소 등 기관에서 개인에게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학교 교육과 또 배치된 부대에서 개인 및 부대의 훈련 과업을 숙달하는 부대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및 부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개발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오래 연구해왔던 미 국방연구원의 J.D. 플래처라는 분은 군 교육훈련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군 교육훈련의 엄격성입니다. 전장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신력과 체력을 필요하고 또한 고도의 숙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입니다. 민간의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직무를 교육받으면 되지만 군의 교육훈련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의 임무는 통상적으로 개인보다는 분대, 소대, 중대와 같은 다양한 제대에 의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집단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군이 훈련해야 되는 과업들은 일반적으로 에디 모형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1970년대 중반에 창설된 미 교육사령부는 교육훈련 혁신의 일환으로 과업 개발 절차를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정립을 의뢰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IPISD, 즉 Interprocedure for 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에디 모형의 전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디 모형은 현재도 각국의 군의 교범과 규정에 교육훈련 개발 절차로서 명시가 되어 있고 미 육군의 경우에는 개인의 과업은 약 2만 6천여 개, 부대 훈련 과업은 약 6천여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훈련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교육훈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TXV라는 것은 Situational Training Exercise, 즉 상황 조치 훈련이라는 훈련의 유형을 의미하고 보추얼은 그 훈련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훈련 방법들에는 라이브 보추얼, 컨스트럭티브와 같은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방금 훈련의 방법이라고 소개해드린 LVC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의 교육 훈련은 실제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종류에는 라이브 버추얼, 컨스트럭티브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라이브 훈련은 실제 사람이 실제 환경에서 실제 장비를 가지고 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이 야외에서 하는 대부분의 훈련은 라이브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터와 같은 가상 장비를 활용해서 실제의 사람이 가상 공간에서 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컨스트럭티브 시뮬레이션은 실제 사람이 가상의 사람을 컨트롤해서 가상 공간에서 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게임은 LVC와는 약간 다른 분류이긴 하지만 버추얼과 컨스트럭티브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버추얼 컨스트럭티브 게임은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이를 통틀어서 신세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LVCG 시뮬레이션 이전에도 첨단 기술을 군의 교육 훈련에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시뮬레이터라고 알려져 있는 링크 트레이너는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해서 1930년대에 개발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수십만의 조종사가 훈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CAI, 컴퓨터 어지스티드 인스트럭션 시스템인 플레이토의 경우에는 미 육해공군 연구소의 자금 지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영화 아쿠아맨에 나올 것 같은 독특한 형상의 헬멧은 VCAS라는 장비로 VR의 할아버지인 토마스 퍼니스 3세에 의해서 개발된 조종사 훈련용 VR 장비입니다. LVCG 시뮬레이션의 개발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1973년도에 발발한 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양측은 1, 2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약 3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바라본 많은 국가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최초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마 패배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웨이스의 연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전투를 미리 경험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미리 전투를 경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와 비슷한 실전적인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웨이스의 연구를 모티브로 해서 미 해군의 경우에는 톰 크루즈의 영화로 유명한 탑건 스쿨을 창설하였고 미 공군은 우리 공군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레드 플래그 엑서사이즈와 같은 훈련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미 육군의 경우에는 레드 플래그와 탑건 같은 훈련 체계들을 모티브로 해서 컴뱃 트레이닝 센터와 레이저를 활용해서 실제 전투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마일즈와 같은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다르파의 미 국방고등연구원 다르파는 시뮬레이터를 연동한 심넷이라는 훈련 체계를 개발하였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심넷의 현재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투박한 면들이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3차원 가상 환경과 세미 오토메이티드 포스와 같은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훈련 체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심넷은 오늘날의 LVCG 시뮬레이션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넷이나 CTC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이상이 넘어가는 다양한 사단이라든가 군단과 같은 제대 훈련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의 JPL이 개발한 CBS를 필두로 많은 워게임 모델들이 개발되었고 이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용 게임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처음부터 게임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게임 개발자인 제이슨 그레고리의 말처럼 게임 자체가 3차원 가상 환경에서의 에이전트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넷을 개발한 다르파의 잭 소프는 소설 엔더스 게임을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교육 훈련 환경은 실제와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 육군에서 LVCG 시뮬레이션을 획득하는 책임이 있던 로저 스미스라는 사람은 게임의 특성을 3차원 엔진과 물리 모델, 네트워크 등 6가지로 묘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교육 훈련에는 게임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커머셜 시리어스 게임을 교육 훈련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최초로 2004년에 DVT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DVT를 전력화하였고, 미 육군은 2009년에 게임 포 트레이닝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로 전술 게임을 전력화하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나토를 비롯한 50여 개 국가의 군과 기관들이 시리어스 게임을 교육 훈련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기능성 게임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게임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군이 필요로 하는 3차원 가상 지형이라든가 무기체와 같은 컨텐츠를 포함한 군 전용의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VR 기술의 대두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군 조종사의 훈련이나 소규모 특수부대의 훈련, 사격과 정비, 낙하산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 VR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기술의 최근 동향입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신세틱 트레이닝 인바이러먼트, 즉 ST라는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LVCG 훈련 체계들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에서 90년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로 상이한 다양한 지형 포맷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적인 훈련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기술들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AI, 빅데이터, VR, AR이나 클라우드와 모바일 같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오픈 플랫폼에서 공통의 지형과 데이터, 그리고 표준을 활용한 훈련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세틱 트레이닝 인바이러먼트, ST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월드 트레인이라는 것입니다. 원월드 트레인은 전 세계의 지형을 단일한 가상 환경에 구축한 것인데, 민과 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포맷의 공간 데이터, 스파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 세계의 지형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것인데,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원월드 트레인의 기반 위에서 기존의 버추얼 컨스트럭티브 게임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통합해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된 통합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가상의 장비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가상의 사람을 또 조정을 해서 FPS와 게임과 같이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툴은 교육훈련의 계획, 준비, 실시, 평가와 같은 교육훈련의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고, 이를 통해서 교육훈련의 계획으로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STE에서의 훈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공간에 있는 훈련자들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훈련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는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다양한 훈련자들이 동일한 가상 공간에서 훈련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훈련 메타버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STE의 개발에 따라서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미 육군의 STEL-R, 즉 STE Experiential Learning Readiness라는 프로젝트인데, STE에다가 XAPI, 기프트, 또한 컴피턴시 앤 스킬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들을 통합해서 교육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XAPI를 통해서 STE에서 이루어진 훈련들의 데이터를 LRS로 보내고, 또한 인텔리전트 튜더링 시스템을 통해서 각자의 훈련 결과를 개인에게 피드백을 하거나, 또한 이를 통해서 교육 훈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 훈련은 실제 훈련과도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아이바스라는 장비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를 개량해서 만든 장비로, STE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상의 대항군이나 가상의 전장 환경을 실제 환경에서 훈련하는 훈련자에게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실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보여지고 있는 적을 상대로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체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약 10명 정도가 실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SIVT라는 훈련 체계가 올해 중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복잡한 훈련 전략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훈련의 제대와 단계에 따라서 복잡한 훈련 전략을 그릴 수밖에 없었지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현재는 가상 환경에서 인지적 훈련을 통해서 난리지와 스킬을 통합을 하고 이후에 야외에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완성하는 라이브 신세틱 라이브의 훈련 순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상위 부대로 올라가면서 훈련을 완성을 하는 그런 모습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서 개인이나 소규모 부대의 훈련은 숙련도가 상위 부대의 훈련으로 올라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훈련을 하고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훈련을 하듯이 자신의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미 교육사 트레닥 G2라는 기관은 매드 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2050년의 교육 훈련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2050년에는 현재 세대와는 전혀 다른 2030년대 이후에 출생된 그러한 장병들이 입대를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는 블룸의 투 시그마를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교육 훈련은 더욱더 개인화되고 맞춤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생과 학생 또 교관과 훈련자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훈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연속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교육 훈련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LVCT 시뮬레이션의 미래는 앞서 말씀드린 잭 소프가 언급한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와 같이 실제와 가상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주인공인 엔더 위긴이 마지막으로 지휘관이 되기 위한 테스트를 받는 장면입니다. 엔더 위긴은 이것이 시뮬레이션 테스트라고 알고 있었고 우주 함대를 지휘해서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결국 목표를 달성하고 행성 하나를 괴멸시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시뮬레이션 훈련이 아닌 실제 전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와 시뮬레이션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훈련 환경이 발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 훈련이 개인화되고 또한 교육 훈련 환경이 메타버스화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교육 훈련의 지향점은 데이터 중심의 토털 러닝 에코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훈련자들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러닝 에코시스템에서 축적이 되고 또한 ITS, 즉 ITS를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훈련을 한 이후에 근실 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교육 훈련이 향상되는 그러한 에코시스템이 앞으로는 일반화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육 훈련의 대상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혹은 아들, 딸인 젊은 장병들입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앞으로 미래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영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군의 교육훈련도 역시 민간 교육훈련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Q&A 시간에 다시 오셔서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트랙의 세 분의 연사 발표를 들으셨고요. 저희 한 8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질문 하나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응원, 의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매튜 존스 부사장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정기적인 구독으로 많은 전자책을 보는 사업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발표 너무나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이맘님이 주신 질문이세요. 매튜 존스 부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콘텐츠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공사 이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용자에게 콘텐츠 이용료를 과금하는 구조인 건가요? 무료 콘텐츠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I'm afraid I can't hear an interpreter, so I'm not sure. 지금 통역이 안 들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놓치신 것 같은데요. 자, 질문은요. 많은 콘텐츠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발표 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이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용자에게 콘텐츠 이용료를 과금하는 구조인 건지, 그렇다면 혹시 무료 콘텐츠는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출판사나 콘텐츠 회사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콘텐츠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회사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용자에게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는, 과금하는 구조인 건지, 혹시 무료 콘텐츠는 있는 건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번에 캐치를 못하셨어요. Yes. Okay. So. 네. Great question. So with the publishers. 네, 출판사들과 저희가 이 공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의 구독료를 이제 출판사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They are looking at this as a way.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출판사 입장에서도 과거에 자기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고객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해적판 유통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던 그런 교과서들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 무료 컨텐츠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이제 5% 정도는 이런 오픈 액세스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대원 킴님께서 이 매튜 존스님의 이 발표를 듣고 의견을 주셨어요. 결국 이 구독의 욕구가 생길 만큼 편의성, 이 접근성의 향상, 이 적절한 가격이 전체 시장의 확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저도 발표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난 중령님 발표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라는 의견. 그리고, very impressive presentation. 감사하다는 말씀 계속 주셨습니다. 질문 또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양정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육훈련 기술의 선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군 교육훈련 기술이 앞으로 더 추구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교육훈련을 적용했을 때 만족도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까 그 LVCG 시뮬레이션의 종류로 봤을 때 네. 라이브나 컨스트럭티브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버추얼이나 게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장병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최근에 어떤 부대에 가상훈련 체계를 도입을 해서 실제 그 교육훈련 효과를 평가를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 교육훈련 효과를 살펴보면 우리 장병들이 굉장한 익숙한 체계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몰입감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승 님도요. 군에서도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훈련을 하고 있었네요.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발표에 대한 칭찬 또 감사의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셨죠. 최원규 대표님, 응원의 메시지. 너무 기분 좋을 만한 메시지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미 강님은요. 발표 들으면서 너무 궁금해서 지금 바로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우연히 접했다가 유료 결제까지 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김은정 님도 엄청납니다. 발표가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켰네요. 리더스 풋볼 아카데미. 비대면 교육에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에겐 학습 저하가 우려됐었는데 이렇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이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이런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질문은 하나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학습 동기 유발에 있어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 앱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언어 학습을 제공하고 또 전 세계 유저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국가의 학습자들이 상호작용도 할 수가 있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타겟 학습 랭귀지는 현재 2개가 런칭이 돼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랑 영어 학습 2개가 런칭돼 있고 네. 이제 글로벌로 유저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뭐 미국, 일본,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버를 이제 원빌드 형태로 쓰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서버를 열어서 이제 뭔가 학습하는 게 가능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서버를 열어서 이제 그러니까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영어를 배우거나 또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현재 이제 한국어 학습 트래픽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한국어를 직접 많이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기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서로 협동 학습이나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내는 그런 학습 같은 것도 가능하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언제나 좋은 질문 주시는 윤수진님께서 이번 질문도 주셨고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어 교육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김유미님도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혹시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저희 알차게 쓰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습과 디테일하게 접목시킨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캐치플레이를 계획할 때 타겟층과 실제 사용자 간의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그것도 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런칭을 했을 때 아주 그 어린 친구들보다는 한 20, 30대 좀 젊은 분들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40대, 50대 더 나아가서 60대 분들도 이렇게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의적 여과 장치라고 할까요? 언어를 배울 때 좀 불안감과 그 재미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분들은 이제 그냥 책을 보시거나 그냥 인강을 보시면서 뭔가 몰입하시기엔 되게 지루하고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활용하셔서 이제 몇 년 활용하시고 이제 해외 여행에 남편분을 모시고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령대가 좀 높아졌고요. 그런 분들한테 잘 되고 있어서 저희도 되게 놀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재밌게 즐겁게 배워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다,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 벗어나서 맞습니다. 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의견, 질문 주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 온라인 뷰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트랙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